아니, 갑자기 사회자 목소리 여기서 나서 깜짝 놀랐네. 저쪽에서 나야 되는데. 우리 앞에 강의하신 분이 그 게으름에 대해서 강의하셨잖아요. 네. 일확천금을 얻으면 게으름을 여리게 된다. 그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뭐라고, 강의를, 그래서 자기 단기 기억 능력을 믿고, 강의 준비를 어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방금 다 했습니다. 저는 뭐 타고난 단기 기억도 없는데, 방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계속 봤습니다. 네. 타고난 재능이 없어가지고. 일확천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벼락치기를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다 했다는 이 한기 노트를 202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벼락치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 벼락치기도 계속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벼락치기를 한 200번쯤 하면 아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거예요. 단기 기억에서. 그래서 여러분, 벼락치기라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건 참 좋은 것 같다. 계속 하십시오, 그냥 벼락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타인이죠, 타인. 남인데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남이에요. 그리고 두 글자, 그리고 두 글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석 달쯤 지나면 또 모를 거예요, 답을. 그렇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복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르겠으니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 꼭 들어가 보게 되대요. 다시. 그리고 다시 파워포인트를 봐도 잘 모르겠으면 동영상을 또 듣게 되대요. 제가 한 동영상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에 무조건 나쁘거나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게 활용하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타인, 네모, 그리고 네모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은쌤 나 한번 묻던데 지은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직업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사람 아니면 인간 이렇게 얘기하겠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자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다르시겠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똑같이 대답하죠.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다르게 대답하겠죠. 이 지구상의 인구 모두에게 물어봐도 다 다르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그 사람만의 스토리로 그 사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라면 그러니까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스토리를 얘기하게 돼 있는데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일까요? 라이프 스토리겠죠. 좀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각자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스토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성장 스토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깨달은 거, 발전했던 거, 망했던 거,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어쨌든 그것이 라이프 스토리고 그 라이프 스토리는 성장했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성장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해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실패했는 얘기보다 어떤 얘기를 사람들은 다 하기를 더 좋아해요? 제가 성공한 스토리를 얘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나 10년 전에 무명 강사였는데 지금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10년 전에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지금 묻혀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성장 스토리를 주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이 성장에 대해서 톨스토이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자기 완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찰이라는 건 자기 성찰을 말하는 거고, 내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내 모습에 도달해 나가는 과정. 남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에 도달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아무리 성장을 해도 성장했다고 느끼지 않고 힘들다고 느껴지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내가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성장의 첫 단계는 뭐겠습니까? 바로 나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내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게 성장의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장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분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 앞에 나와서 편하게 강의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근데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가 목표라는 성장에 도달하는 걸 먼저 보는 분 어때요? 나가면 잘해야 되죠. 박수 많이 받아야 되고 발음 정확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나오면 망칩니다. 왜? 나의 내면을 먼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 실력과 괴리감이 있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강의 못하니까 배우러 왔고 그래서 앞에 섰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해 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보는 게 성장의 첫 번째 단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떨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나라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의미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건 나만 존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좀 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야. 이건 굉장히 못된 말입니다. 왜? 남은 필요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야. 그죠?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 나라는 존재는 상대방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건 내 존재를 무시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야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멀리하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소외되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제가 192회 향기 노트 할 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사람이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레고르 잠자. 그레고르 잠자였습니다. 네, 그레고르 잠자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근데 그 벌레가 바퀴벌레, 사람만한 바퀴벌레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입니까?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 인격은 사람인데 생각도 똑같고 경험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겉모습만 내가 바퀴벌레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벌레예요?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단지 외모만 바퀴벌레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거울을 보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은 나를 어떻게 봐요? 벌레로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은 벌레예요? 사람이에요? 애매해지죠. 그래서 단순하게 답을 내리기는 힘든 질문입니다만 분명한 건 있죠. 분명한 건 뭐냐? 나라는 존재는 혼자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상대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나 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벌레라고 취급해버리면 나는 뭐가 돼요? 벌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왕따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근면성실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나를 왕따시켜버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맨날 남이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나는 벌레지.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좀 정리해보면 성장이란 나와 세계,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환경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올바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남이 원하는 걸 알아보고 그걸 공감하고 같이 발전하는 거.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죠. 왜 이 성장의 과정이냐. 방금 제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장이 왜 과정이냐. 다시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보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뭐 성공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행복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어떤 단어로 바꾸셔도 되는데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일확천금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일확천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일확천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다르게 얘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 다르게 얘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기준이니까.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보면 어떤 분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아니죠. 100%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성환 쌤은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1억 있으면 갑부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쌤한테 물어보면 대학생이니까. 근데 뭐 한 40, 50대 되신 분, 사업을 한 20년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100억은 적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니멈 10억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내가 부자라는 그 느낌은 어떨까요? 대학생이 1억 가진 대학생하고 10억 가진 그 한 40, 50대 되신 분하고 누가 더 부자라고 느낄까요? 대학생이 더 부자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대학생이 이건의 아들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생이 더 부자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행복을 찾느냐, 어떤 성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이는 노력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나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이 진행 얘기잖아요. 그죠? 나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이걸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해요? 맞아요. 말로 표현하죠. 몸으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뭐 초능력으로 표현하나? 힘들잖아요. 말로 표현하게 되죠. 근데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로 표현해요? 바로 스토리로 표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토리로.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스토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다 다르게 나올 거다 그랬죠. 이 스토리가 뭐예요? 성장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얘기하면 그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는 세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큰 힘이 있는데 첫 번째 힘은 증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힘은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불멸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불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씩 알아보면 이런 겁니다. 증명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스토리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 내가 내 성장의 과정을 스토리를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되죠.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스토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거. 그건 바로 내가 살아온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죠. 나하고 같은 이름인 사람 많잖아요. 키 아니죠. 외모 아니죠.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키, 이름, 직업, 외모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은 정말 많죠.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스토리를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가 됩니다. 나의 스토리. 살아온 스토리. 두 번째, 치유의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슬픔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우리 김 실장님이 한번 앞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님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님 얘기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지금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그 스토리에 갇혀있으면 어때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그 스토리가 내 컴플렉스는 어때요? 내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치유되고 있거나 치유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스토리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 아마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 상처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 얘기만 하면 울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치유되었거나 치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점심 먹자고 왔더라고요. 한두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어머니가 중풍기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웃고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오늘 점심 먹으러 와가지고 연극을 보러 갔답니다. 어떤 연극을. 근데 그 연극을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근데 그 연극 끝나고 밖에 나와가지고 도로에 앉아가지고 또 펑펑 울었답니다. 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거 있죠, 남자. 그냥 우는 거 말고 펑펑 울었답니다. 연극 끝나고도. 그러면서 오늘은 좀 얼굴이 표정이 좋더라고. 그렇게 속이 후련하더랍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치유됐기 때문에 뭐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막상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펑펑 울고 나서 치유가 되고 나니까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참았다는 얘기를 같이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는 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면서 뭐가 돼요? 치유가 되죠.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 세바시에 나와서 강의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따지더랍니다. 아니 얘기는 내 혼자 한 시간을 다 했는데 왜 병원비 이렇게 청구를 많이 하냐고.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할아버지 얘기를 저만큼 열심히 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맞구먼 하고 가더랍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힘든 과정이라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들어주는 거, 공감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노력과 수련이 있어야만 이 공감하고 들어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 세 번째 큰 힘은 불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세상으로 가셨지만 누군지 아시죠? 세종대왕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외모를 얘기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얘기합니까?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 업적이 뭡니까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한테 이 현재를 사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안 미치고 있어요? 미치고 있어요. 더 오래되시면 많죠. 소크라테스, 예수 많죠. 엄청나게. 우리가 그분들을 얘기할 때 이름, 외모 이런 걸 얘기하지 않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몸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불멸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멸종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의 업적과 이야기는 아마 죽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업적이 없고 아무런 라이프 스토리가 없고 회사집만 한 사람은 불멸할까요? 안 할까요? 불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멸 안 합니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재미있는 삶이냐? 할 얘기가 많은 삶이 재미있는 삶입니다. 이태리 갔다 오시고 나니까 할 얘기 많죠? 리액션이 0.1초도 안 걸리네요. 맨날 회사집 하는 사람한테 할 얘기 있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스토리를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들어줍니까? 이게 바로 오늘 재앙의 노트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타인, 내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타인, 누굽니까? 네, 친구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나누는 정을 뭐라고 그래요?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타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정은 좋아하는 감정일까요? 사랑하는 감정일까요? 우정은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건요,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죠. 그 내 친구가 나한테 밥을 사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밥 사주니까 좋은 거지. 다시 말해서 밥을 안 사주는 순간 그 친구가 싫습니다. 더 싫겠죠, 이러면. 네가 밥 사. 더 싫어집니다. 이건 거래 관계지 우정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어때요? 근데 배우자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어때요? 내가 고생해서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다 먹어. 그래도 난 어때요? 좋아요. 이게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그 우정은 사랑하는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은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진짜 우정은 친구가 잘 되면 좋습니다. 우정 어린 친구는. 근데 좋아하는 우정, 겉으로 우정으로 보이는 우정은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픕니다. 질투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정이라는 건 사랑하는 감정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키케로가 쓴 그 우정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정이란 선의와 호감을 곁들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동고동락입니다. 동양 사상으로 표현하면 동고동락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고시 준비를 3년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알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친구가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가 없으면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10년 동안 사법고시 준비를 해가 떨어졌다. 너무 슬퍼 죽겠어요. 인생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이 얘기를 할 친구가 없습니다. 이건 고통이죠, 반대로. 어떨까요? 갑니다, 그냥. 할 데가 없으니까. 동고동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은 이 선의와 호감을 품고 감정의 완전한 일치라는 건 뭡니까? 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 줄 사람. 내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정은 기회를 향하여 밝은 빛을 투사하여 영원히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진정한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영상 맞습니다, 영상.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 이런 말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지영쌤이 안 계셔도 지영쌤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 지영쌤이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쌤을 안 봐도 성화쌤 친구가 3명 왔는데 문신이 다 있다. 그러면 성화쌤이 어떤 사람이 안다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치? 이 말이 참 좋죠. 밝은 빛을 투사해요. 10년 된, 아까 10년 동안 사법고시 실패해서 주고 싶다 하는 친구에게 밝은 빛을 투사해 주는 게 친구입니다. 네가 보니까 공부보다는 장사에 더 소질이 있는가 보다. 나하고 장사하자. 밝은 빛을 투사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영혼이 불구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정이 주는 효과입니다. 우정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득 나는 왜 좋은 친구 없을까? 여러분 좋은 친구 많으세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 좋은 친구가 없을까? 그런데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인가? 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좋은 친구 없을까라는 말은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계산적인 말이죠. 왜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없고, 왜 나 위로해주는 친구가 없고, 왜 나 밥 사주는 친구가 없냐는 거예요. 인맥이라고 해석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맥을 찾아다니죠. 어떤 사람이 인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이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 받을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인맥은 누구예요? 뭐 개인적으로 들은 분 많죠? 힘장님, 진짜 인맥은 뭐예요? 딴 생각 하셨어요? 진짜 인맥은 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도움받으려고 만든 인연은 내한테 도움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도와준다 하더라도 도움의 관계가 끊기는 순간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좋은 친구가 없을까라는 말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우정을 쌓을 친구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마인드 같아요. 그런데 나는 상대방이 우정을 나누고 싶은 친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내 주변에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것은 계산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것을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우정 어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